우리가 볼 거는요, 이 곡의 참화설 이제 가지고 볼 건데요. 그 내용이 길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의 감기 이슈가 있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화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건 아마 내신 때 많이 해봤을 확률이 높죠, 그지?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빌리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수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수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체험들을 통한 어떤 깨달음들,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경험이고 이제 어디서부터가 깨달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읽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제목이 너무 결정이 되어버렸어. 이거 말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빌린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얘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조잡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았을 때 나름대로 그 보기 문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겠다. 물론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다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건 어차피 약간 이제 좀 편하게 가기 위한 거니까요. 좀 제시를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는 경험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처지가 현재 이제 가난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고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이제 소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노둔하고 야인말을 얻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노둔하다, 야윈말을 빌렸을 때 우리 필자의 반응을 보시면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게 일수요. 개천이나 도랑을 만나면 또 말에선 내리곤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노둔하고 야윈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심성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이게 약간 늙고 야윈말이니까 타고 가다가 애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심성이 기를 수밖에 없다더라. 끊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밑줄. 그러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그렇겠죠. 내가 조심스럽게 타니까 내가 후회할 일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끊어줄까? 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조잖아, 얘들아. 그치? 이제 여러분들도 N강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미 이거는 대비랑 대조를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 자, 이번에는 잘 달리는 준마예요. 일단 생긴 것도 되게 잘생긴 이런 애들을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해서 방자하게 채찍을 달리기도 하고 곱비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여겨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대요. 그만큼 이번에는 조심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조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됐어요? 자, 이런 대비와 대조를 보여준단 말이야.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빌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거기에서 끊으시면 돼. 거기까지가 경험이야. 자, 그럼 이제 깨달음 보여주겠지. 깨달음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 사람의 감정이 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이 상황을 보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녹았을 때에도 이와 같거늘 여기 밑줄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내가 남한테 빌린 것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내 것이라면 어떻게 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나의 소유물이었다면 더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치? 아마 나의 소유물이었으면요, 아마 내가 더 심하게 뭔가 하지 않았을까? 그치? 조심성이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겠다고 하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일종의 뭐 인식의 확장 정도, 인식의 확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노비는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끊어.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거죠. 단순하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일종의 어떤 예시, 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빌리고 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줄 그을까?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간단하죠.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들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찍고 있는 거겠지. 그치? 사실 사람들이 진짜 간사한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에는 막 구구절절 이야기하다가 그 빌린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또 탕진하는데 갚아야 될 때 또 갚지 않죠. 그게 인간의 심리인가 봐요. 이 어찌 미혹된 일,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백성에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백성의 대부도 임금의 신하를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되어 있어. 그치? 우리 결과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돌려줘야 돼요.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는 크게 당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고전 수필의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죠. 성현의 어떤 말을 인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오랫동안 차용하고서 반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 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성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글쓰기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값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아마 내용적으로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우리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그냥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개념학습 7강에 해당이 될 건데요. 주유한 선생님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되겠군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접해본 작품 중에 하나라서 이제 뭐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보자면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에 해당하는 그죠?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 나라고 하는 애가 이제 오키라고 나올 건데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어린 게 이제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얘네가 겪었던 것들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과 어떤 생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가 좀 부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얘가 모르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당시 시대를 따지게 되면 이제 개화가 시작되어서 어떤 남녀 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연애 사상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뭔가 뿌리 잡는데, 그러니까 기반을 잡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일종의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있다라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들고 온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르쳤을까?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이에서 생기게 되는 일종의 어떤 가치관의 갈등. 그 가치관의 갈등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나의 엄마, 즉 오키의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얘는 그 수특을 분석하고 그냥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짜잘한 설명들은 좀 차치하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다 설명하게 되면 정규랑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아쉬워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 여러분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죠.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람 손님 얘기하는 거죠. 내게는 더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대요. 즉 나는 이 사람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고 있다고요. 자,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 즉 나는 내가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사랑 손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른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친구라고요. 어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란 뜻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에 보탬이 좀 되고 한다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른들의 그 말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저씨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겠게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 동그라미 쳐볼까? 요거는 아저씨가 이제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애정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또 가끔 사탕도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서 살며시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서야 점심을 잡수어요. 그래 가만히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느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놓인 삶은 달걀 하나 나에게 집어주면서 먹으라고 합디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달걀이라고 하는 소재가 드디어 나왔군요. 그쵸? 그래서 아저씨가 나한테 보이는 어떤 애정, 호의와 관련된 소재들은 그림책, 사탕, 달걀 요걸로 볼 수가 있는데 요 달걀은 알겠지만 또 하나의 기능을 더할 거니까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는 달걀을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오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와 나와 간대.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든 거야. 일종의 이건 아저씨가 당황한 거죠. 그치? 그러지 말아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마음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만은 성미지요. 정말 순수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어머니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떠들지 마라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나는 이제 순수하게 그냥 전달한 것 뿐인데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런 게 더 신경을 쓰겠죠. 왜? 나름대로 사랑 손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밑줄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이 달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보여주는 어떤 호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달걀 놓친 애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서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그래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달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진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볼게. 그뿐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씩 꺼내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끊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단순하게 아저씨가 달걀을 주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안에는 엄마와 아저씨의 썸이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띈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이 등장할 건데 이 외삼촌을 좀 잘 보도록 하세요. 자, 근데 외삼촌은 가끔 툴툴댈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상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랬겠지요. 한 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대 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찡그리면서 나 어디 좀 볼 일이든 나는 반드시 끼니 때 안 들어오면 늦어지니 하고 툴툴 내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에 집중해봐. 그러니 어쩌거니 여기 밑줄 너밖에 사람 출입할 때가 어디에 있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오키 어머니가 보여주는 가치관의 일종의 갈등이라고 여기시면 돼. 알겠지만 이 가치관이 이때 당시에 혼재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어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이제 남녀가 유별하는 게 엄마는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한테 아유 너밖에 들어갈 데가 없지 않냐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얘기하죠. 누님이 좀 상 들고 나가버려. 여기 밑줄. 요새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외삼촌은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제 근대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가치관의 갈등이겠죠. 그치? 그리고 뭐 정보를 좀 더 빠르게 당겨서 보면 알겠지만 이미 어머니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경우수가 없는 이상은 사랑 손님과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미 결말로 나와요. 이거는. 그치? 만약에 어머니가 가치관이 좀 각성을 하거나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냥 어머니는 사랑 손님방에 그냥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알다시피 뭐 그냥 결혼했겠지 뭐.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해서 눈을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을 나갔지요. 라고 되어 있고 중량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이에는 이제 오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제 사랑 손님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아마 이제 내용을 우리는 추론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고민하신 다음에 이제 이 장면입니다. 오키야, 오키는 언제나 내 곁에 안 떠나지.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 엄마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꼬부랑할미가 되어서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유치원 졸업, 소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오키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엄마가 오키한테 같이 살지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 있죠. 그치? 이거는 일종의 아저씨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오키는 그렇게 못 읽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치? 이어서 읽어볼까? 오키는 엄마를 얼마큼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짝 벌려 보였대요. 봐봐 순수하잖아. 사실 그 안에는 진짜 엄청난 말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오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엄마가 얘기하는 거 고지못대로 듣고 왕 이러고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엄마 얼만큼?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짝짝 벌렸대요. 오바는 것이 뭐. 나름대로 오키는 이제 엄마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치?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치?
아저씨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다. 밑줄. 오키, 엄마는 오키 안 하면 독분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안 하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아저씨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네요. 어머니는 나를 당겨서 꼭 껴안고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빗겨주었고 댕기도 새 댕기,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을 입혀주었어요. 엄마 어디 가고 물으니까 아니 웃음을 띠면서 대답을 하더니 풍금 옆에서 이 풍금이라고 하는 소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엔제 같은 거 풀어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별한 남편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내용을 알겠지만 오키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치? 이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오키는 아빠 얼굴 저렇게 잘 몰라요. 그치? 아마 사진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중간중간에 이제 풍금이라는 소재가 나오면서 이제 엄마의 그 내적 갈등이 잘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키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 풍금과 이제 그 아저씨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새로 담긴 하얀 손수건 이건 일종의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죠.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한테 갖다 드리렴.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빨리 와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아저씨에게 주었대요. 만약에 오키가 나이가 있었으면 이거 편지 100번 펴봤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애가 어리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그냥 전달만 한 것뿐이죠. 여러분이었으면 100% 읽어봤죠. 물론 저였어도 읽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애는 어리니까요. 그치? 아저씨는 방에 누웠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손수거분을 봤는데 웬일인지 여기 밑줄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대요. 자, 웃기는 확실히 어리다 보니까 아저씨에 대한 외양 묘사밖에 못해. 아니면 행동밖에 묘사를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들은 나름대로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아저씨는 이게 거절의 표시인 거 아마 아니까 이런 태도를 보인 거겠지. 그리고 입술을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봤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지도 앉지도 못하고 그냥 놀아서 안방으로 왔어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그죠? 나는 풍금 앞에서 옆에 와서 앉았고 어머니는 풍금을 탔고 어쩐지 무슨 곡조인지 몰라도 구슬프고 거즈넉한 곡조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고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고조를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라고 얘기하면서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소설들은 좀 이제 정보들을 좀 맞춰가면서 좀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읽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기에 보면은 이제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이해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제가 또 시간이 또 되고 목소리가 좀 나아지게 되면 8구도 열정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 개념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고전 시간으로 넘어가서 꾸준히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듣느라 고생들 했고요. 수업 혹은 영상 때 뵙겠습니다. 고생했어요.